사람들이 점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희망을 갖기 위함이에요. 희망을 지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로? 협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불협자 글귀가 안 좋으면 협자 글귀로 올라갈 수 있어요. 협자 글귀에는 어딘가에 좋은 글귀가 반드시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너무 안 좋네 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하락이수가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운세가 아닌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하락이수의 선천법문에 결혼에 대한 암시가 반드시 나와요. 그 암시가 있지 않는 분들은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아니에요. 선천법문에 중요한 사건들은 반드시 암시가 돼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이런 분들도 하락이수 법문에 반드시 그것이 언급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글을 읽기만 하면 인생을 알 수 있는 독서 운세들은 정말 인생을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죠. 상상력만 발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수고가 필요하다. 제가 뭐랬죠? 내 선천 글귀를 제대로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넣어서 그 법문을 읽어보셔야 돼.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세와 기운의 음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찾고 나면 쭉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하락이수는 정말 강력하죠.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의 운세라고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점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희망을 갖기 위함이에요. 미래를 알고 내 미래를 준비하자는 목적에서 점을 공부하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하락이수는 그렇게 희망을 지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로? 협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불협자 글귀가 안 좋으면 협자 글귀로 올라갈 수 있어요. 협자 글귀에는 어딘가에 좋은 글귀가 반드시 나와요. 불협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협자 글귀에서 안 좋은 게 나올 때에 협자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심으로써 얼마든지 충분히 협자의 글귀를 쓰고 심지어 불협자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중협자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너무 안 좋네 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하락이수가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운세가 아닌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운에서 만나면 세운은 연월일 운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선천과 대운에서도 상충하지 않는 이상 참고해서 읽으면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법문이 상충할 때에는 읽지 않습니다. 재직자는 지나치게 강하면 꺾임에 탄식이 있다. 학습자는 공부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날아오르는 조짐이 있다. 합격할 것이다.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분수를 넘어 재앙을 이루는 허물이 있다. 심하면 화산려, 육효로 변하니 상복을 입는 근심이 있다. 하락이수는 괴가 변괴를 해요. 자꾸 이제 괴 변화를 일으키죠. 어떻게 일으키냐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괴 변화는 하괴와 상괴가 있잖아요. 1, 2, 3, 4, 5, 6 중에 하괴와 상괴가 서로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이 음량이 바뀌는 것이 선천과 후천의 괴의 조합이고,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대운과 소대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괴가 역전돼서 움직여요. 그런데 연운은 연운부터는 괴가 역전되지 않고 그대로 음량만 바뀌어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이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연운이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이 되는데 왜 월운은 전반 괴에서만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후반 괴에서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괴 변화, 이 변괴는 원래 있는 괴의 참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괴 자체에서 어떤 일을 크게 일으키고 그렇게는 안 돼요. 반드시 원래 괴의 암시가 되어 있는 것에 보조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타리더 하락이수에서도 원래 괴는 그 기간 전체를 다스리지만 변괴, 괴가 변한 거는 하반기만 이렇게 다스린다. 근데 원래 괴는 전반기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끔 그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이수를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찾아보면 모든 괴를 다 이렇게 괴 변을 일으켜서 읽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모든 괴를 이렇게 괴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다가 프로그램으로 다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는 유독 더 그러하지만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읽어나가야 이게 보편적 거의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락기수는 원문이 여러 가지고 첨삭이 되어 있고 또 빠져 있고 이런 기록이 되게 많아요. 워낙 옛날 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으로 한 번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쉽게 말하면 한 번은 다 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화산요 6효로 변하니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화산 6효로 변하는구나. 그럼 이게 다른 괴를 볼 때도 똑같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곳에 설명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기수에서 모든 곳에서 언급이 나오는 딱 하나가 있어요. 괴사에서. 그게 뭐냐면 납갑이에요. 납갑. 납갑은 하락기수 전체 괴사에서 모든 괴사에서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락기수를 보실 때 이 글귀 바깥에서 부수적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따질 것이 바로 납갑이에요. 납갑. 스타리더 사이트에 보시면 거기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 그게 맨 위에 납갑 항목이 있어요. 납갑이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얻었다, 납갑이 있다고 돼 있으면 내 하락기수 본문 글귀가 나빠도 경제적으로 또는 지위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납갑을 얻으면. 자, 그래서 상복을 입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복을 입으면 뭐예요? 나나 내 주변 사람 돌아가실 수가 있다 또는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본문이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수흉자는 이러하다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수흉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 본문이 나오면 상복을 입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문으로 가보죠. 좁은 마음이 삼타래같이 어지럽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 집에 이르지 못했다. 높은 친구는 사람이 끊어짐을 슬퍼하고 헛된 밤비가 꽃을 흩날린다. 음이 지나치게 극진하게 거하니 날고 있는 새가 흉한 재앙에 이른다. 만일 능히 스스로 겸손하고 사양하면 가문의 복과 경사가 올 것이다. 험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사양하고 나를 낮추면 오히려 복이 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